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513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국내 기준 역대 네 번째 규모이며 월요일 발표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주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전주보다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13명 줄어든 418명으로 닷새 연속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를 수용성과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는 광주, 전남 등을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 외 전국 단위 전환도 논의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전환에 통제력을 느슨하게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 PCR 검사는 30만 건 여력이 있다며 병상도 중환자실은 80%의 여력이 있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져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면 전환하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서울에 화덕을 피워서 철물을 만드는 대장간이 남아있다면 믿기시나요? 이제 10개도 안 남은 서울의 대장간, 그곳을 지키는 대장장이들을 서효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대장간 작업 소리가 거리의 아침을 깨웁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형제 대장간의 하루는 언제나 화덕 불 피우기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7시 반 정도에 문 열고요. 한 11시 반? 그때쯤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계속 일하다가 겨울에는 6시, 여름에는 한 7시 반? 그 정도에 끝나죠. 화덕의 열기가 오르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업.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믿고 사는 품질 덕에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도끼 사러 왔어요. 여기는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두들겨서 만드는 거 써보면은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여기 한 거하고는 틀려요. 해방 이후만 해도 을지로칠가 일대에 빼곡했던 대장간들은 1980년대 서울운동장과 지하철에 밀려났고 그 자리는 이제 DDP가 대신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흔치 않은 그때 그 시절. 서울시는 형제, 불광, 동명대장간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보존해 나섰고 그 역사는 서울역사박물관이 기록을 맡았습니다. 을지로 칠가에 대장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거기 그것도 유견해가지고 이제 복구되니까 그거 집 지어야지 뭐 이게 물건 해놓으면 해놓는 대로 다 와서 사가는 거야 전국에서. 을지로 칠가 대장간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랬어.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56년 정도 이제 돼가죠.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 일을 잘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뭐 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옛날에 공부도 하기도 싫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보고 대장간 배운다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하는 말씀이 그래 기술을 배워라. 기술 배우면 이 다음에 굶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대작간 하던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개를 잇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된 일. 배우려 하는 사람이 적기에 수제자와 아들은 귀하기만 합니다. 14년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시작한 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아프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일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요. 나중에 언젠가 뭐 제가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리다. 어렸을 때부터 손 쓰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그쪽 관련을 알아보다가 이왕이면은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약초갱이하고 나다고 같이 한 번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끝에 캐고 이제 뭐 자를 거 있으면 이제 나쁜 부분으로 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안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나다고. 그러니까 저희 가게가 제가 이제 3대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년을 채우는 게 최종 목표고요. 안 아프고 좀 오래 할 수 있었으면 그게 바람이에요. 폐교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대작간 공방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견학도 좀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꿈이죠. TBS 서유선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훈 서울시 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위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해 한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 안이든 밖이든 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권은 좀 보장되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평등한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이 교육이라는 기본권과 공공성을 법률로 정하는 제도권 학교로만 제한을 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공공성이 학교 밖과 안에서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교육 그 제도권 밖의 청소년의 교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서울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그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서울시 대안교육기관들은 이제 근거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 내용 또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먼저 초중등 교육법 60조 3항과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이 4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가형 대안학교가 4곳, 그다음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이제 40개가 있고요. 서울시가 조례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형, 지원형, 신고형. 이 외에도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아직 대안교육기관이 아직도 26개가 있습니다. 아, 그럼 합치면 한 100곳이 좀 넘는 예,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이제 지원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 정책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그간의 이제 성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도 개최하신 걸로 아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작년 9월 7일 그 서울시 의회 주최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했는데요. 네. 공유회는 대한교육기관 현장 대표자들과 관계기관 전문가,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에 참석을 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도 참석했습니다. 네. 그 공유회를 통해 대한교육기관의 어떤 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문제와 대한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매우 순조롭게 또 확보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한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성과와 개선점을 발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말이죠.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이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대한교육과 대한교육기관의 정의 부분에서 대한교육이라는 것이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교육 법률에 제정됨에 따라서 등록하거나 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신고하는 그런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들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이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책무를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서 함께 맡도록 해서 대한교육기관 법률 제정으로 인한 본의 아니게 지원이 중단되거나 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 개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례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이제 효과를 내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행되게 될 대한교육기관 법률은 등록에 관한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따라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곳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고자 조례를 이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대한교육의 공공성, 민주성의 강화나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의 책무를 법률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법률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교육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 한번 좀 나눠보자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오셨어요. 이제 남은 임기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예, 이제 6월 말에 임기가 네.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선과 지선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면 서울시에 45% 육박하는 그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민간 협력과 주민 자치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저층 주거지 마을 관리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의 시범적인 실행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마을 관리소의 성공적인 추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6월 1일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이상훈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우크라이나로 무기와 군수 물자도 속속 반입되고 있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세계 정혜련 기자입니다. If a single additional Russian force goes into Ukraine in an aggressive way, as I said, that would trigger a swift, a severe, and a united response from us and from Europe.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명만 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도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 건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Does the timing of the Olympics have any effect on Putin's calculus?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Russia will make its decisions based on President Putin's calculus of what's in their interest.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기간 중 조지아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러시아에 이어 미국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 대피를 지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계속해서 무기가 반입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수물자가 항공기 컨테이너에 실려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사진이 미 대사관 트위터에 올라오는가 하면 러시아 역시 첨단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에 보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을 우려합니다. Якщо чесно, ми замислювалися над тим, щоб зібрати тривожний чемодан і в разі чого у Польщу до родичів виїхати.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오미크론 변이를 먼저 경험했던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3만 6천 명, 전주 대비 7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영국도 17만 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7만 명대로 감소했고, 오미크론이 초기에 출현한 남아공 역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이자 코로나가 엔데믹 국면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하지만 이렇게 다른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베타, 감마, 델타 변이가 등장했듯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전염력 강한 변이가 또 등장해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But it's not the end of the road, and we shouldn't see this as the finish line. And we'll be setting out our long-term plan for living with COVID-19 this spring. 한때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렸던 뉴질랜드는 오늘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최근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23일 자정을 기해 가장 높은 코로나19 경보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적 모임 제한 등 강화된 제한 조치가 최소 2월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Our plan is simple. Get boosted. Wear a mask in indoor settings and outdoors when you can't distance from others and reduce contacts as much as practical in those environments. 방역 조치를 발표하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자신의 결혼식도 취소했음을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As for mine, my wedding will not be going ahead, but I just join many other New Zealanders who have had an experience like that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nd to anyone who's caught up in that scenario, I'm so sorry. 오는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예식을 취소한 총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에 비하면 본인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경기 서해안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mm 미만, 그 밖의 수도권은 1mm 내외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도 벌써 3년 차인데 이번 설에도 마음 편히 가족들을 만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일상 회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잡고 이번 고비를 잘 넘기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